풍력 기술의 발전은 날개 대형화로 이어진다. 즉, 풍력 발전기 날개 직경이 2배로 늘어날 경우 바람을 받는 영역은 4배로 늘어나고 발전량도 4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0년) 전 덴마크는 50kW급 발전기를 생산했다. 그러나 지금은 50kW 발전기 60대와 맞먹는 3MW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세계 시장의 75%를 차지하면서 풍력 발전 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풍력 발전 기술의 선두주자로 발전기 판매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국이다. 실제로 덴마크의 지난 2002년 수출 실적은 약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 덴마크 로스킬드에 위치한 리소 국립연구소. 풍력 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과 기술 연구 등 덴마크 풍력 산업을 이끌고 있다. 풍력 발전기의 대형화는 덴마크 풍력 산업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발전기의 대형화로 생산 단가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일반인들의 활발한 투자가 이어졌고 덴마크 풍력 발전은 90년대 급성장하게 됐다. 풍력 산업의 성장은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원 확보는 물론 수출 증대와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도 함께 얻고 있다. Wind energy in Denmark has been a very big benefit, I think, to the Danish society. Not only because we use wind energy as a source for electrical power, which saves us CO2 emissions and pollution of several of different kinds, but to Denmark it's also been a very big benefit that we have made it a business. So in Denmark, more than 20,000 people are actually employed in this business, and we have turned it into a huge export of wind turbines. 덴마크 국경 인근의 독일 슐레츠비히. 발전기가 서 있는 전원의 풍경은 나라만 다를 뿐 덴마크와 흡사하다. 현재 독일은 풍력 발전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독일 전역에 설치된 발전기는 모두 14,000여 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3,000메가와트로 세계 풍력 발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난 2002년 한 해만 3,000여 개의 발전기를 건설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독일은 현재 전체 소비 전력의 약 5%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있다. 독일의 풍력 발전은 바닷바람이 풍부한 북해 연안의 서쪽 지역과 발트해 연안 북쪽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아직 독일은 해상 풍력단지가 건설되어 있지 않다. 넓은 국토를 지닌 독일은 육상에도 풍력 자원이 좋은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06년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해상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의 풍력 발전은 이웃나라인 덴마크와의 기술 교류로 지난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Und dort war sie noch sehr teuer im Prototypenstatus und in 1991 wurde ein Gesetz zur Förderung der erneuerbaren Energien eingeführt und dieses Gesetz besagt, dass die Stromversorger etwa 90% des Durchschnittsverbrauchs bezahlen sollen für die regenerativen Energien. 지난 91년 도입된 독일의 전기 매입법은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해주었다.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는 정부가 정한 높은 가격에 전력회사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어 지난 2000년에는 다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법을 도입해 생산 단가를 최고 6센트까지 끌어내렸다.
그 결과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독일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만 3,200메가와트, 제주도 전체 소비 전력의 무려 1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산업국 독일.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독일 풍력발전의 메카인 비렐름샤펜. 풍력발전 기술에서도 독일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독일 풍력에너지연구소의 풍력발전 성능평가기지. 풍력발전은 바람과 발전기 상호작용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이곳에 서 있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발전기는 독일의 이런 노력을 짐작해야 한다. 풍력산업 발전과 자체 기술력 확보에 있어 이러한 성능평가 기지는 매우 중요하다. 발전기의 성능평가에서부터 실증 시험, 전력 연계 등 풍력 발전의 제반 기술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노력의 결과로 현재 독일은 세계 최초로 4.5메가와트 초대형 발전기 생산에 성공했다. 지금은 5메가와트 발전기를 개발 중이다. Die erste Anlage, die jetzt hier in Wilhelmshaven in der ganz großen Megawattklasse aufgestellt wird, hat 112 Meter Durchmesser und 4,5 Megawatt installierte Leistung. Das Ziel ist in den nächsten Jahren, Anlagen bis 5 Megawatt und 120 Meter Durchmesser im Meer aufzustellen. Das waren jetzt alles Anlagen, die auf dem Land installiert wurden. Und die Zukunft ist, dass die Anlagen in der See, in der Nordsee und in der Ostsee installiert werden in großen Parks. 현재 세계 풍력 발전은 기술력을 지닌 유럽이 이끌어가고 있다. 9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면서 풍력 발전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던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에 이어 독일 역시 22,000메가와트의 막대한 원자로를 오는 2030년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원자력 대신 풍력과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눈을 돌린 것이다. 특히 풍력 발전은 대형화로 경제성과 기능성이 확인되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체 에너지인 것이다. 유럽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또 하나의 이유는 UN 기후변화 협약의 교토 의정서다. 지난 97년에 채택된 이 제도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등 6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이 교토 의정서는 세계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을 청정 대체 에너지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선진국들에게 있어 이제 풍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인 것이다. 교토 의정서 채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는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을 크게 변화시켜 놨습니다. 아직 개발도상국에 포함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풍력 발전 등 대체 에너지 개발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은 최근 6년간 커다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97년 7,600메가와트 설비 규모에서 지난해 41,000메가와트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오는 2007년이면 현재의 2배 규모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풍력 발전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전국의 풍력 자원 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안은 물론 내륙에도 풍력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가 서귀포인데 제주도로 보아서는 특히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는 풍력 발전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최대한 국선을 해서 시험용 풍력 발전기 만들어. 예, 우리나라의 바람 자원은 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 남해안 지방이 한반도에서는 좋은 곳이고요. 제주도는 그거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풍력 자원은 뭐 외국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고. 우리나라 풍력 발전은 북제주군 원령에서 시작됐다. 지난 94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설립한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이곳에는 현재 30kW급 발전기 1기와 100kW급 1기, 그리고 10kW급 발전기 2기가 운영 중에 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100kW급 발전기. 바로 이 발전기가 우리나라 풍력 발전의 시발점이 됐다. 1년 동안의 시범 운영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는 대규모 풍력 시범 단지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지난 96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제주대학교는 1년간 제주 곳곳의 바람의 상태를 측정 조사했다. 풍량을 측정할 때 바람의 속도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도 함께 측정된다. 바람은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초속 4, 5m 이상의 바람이 일정한 방향, 일정한 속도로 부을 때 가장 발전 효율이 높다고 한다. 조사 결과 북제주군 구좌읍 일대가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곳에서는 바람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키 작은 관목들이 한결같이 한쪽으로 드러누워 있다. 이곳 풍력 자원량은 이 나무의 형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휘어진 정도는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고, 이 나무의 휘어진 방향은 바람 방향 역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북제주군 구좌읍 일대는 측정 결과 평균 풍속이 7.2m/s 이상으로 풍력 발전에 대단히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에 성공한 행원풍력단지. 행원풍력단지는 제주도가 80%의 국고 지원을 받아 만들었다. 지난 98년 600kW급 발전기 2기가 상업운전에 성공한 이후 연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발전기 증설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4월 3기를 추가해 모두 15기의 발전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는 750kW급 발전기를 비롯해 모두 10MW의 발전 용량을 갖추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다. 행원풍력단지가 가동을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생산한 전력은 모두 57,000MW. 판매 수익도 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5월 이후부터 앞으로는 연간 약 21,900MWh의 전력을 생산해서 약 14억 원 정도의 판매 수입을 올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재정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 행원풍력단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도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오는 2011년까지 모두 140MW 규모의 풍력 발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풍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은 강원도 대관령과 경상북도 호미곶,
전라북도 새만금, 전라남도 무안, 그리고 제주도 행원과 월령 등이다. 연구 시범용 발전기까지 모두 합쳐도 18메가와트 규모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대체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1.4%. 이 가운데 0.1%가 바로 풍력 발전이다. 그러나 행원 풍력단지의 성공으로 우리나라 풍력 발전도 급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행원 풍력단지가 상업운전에 성공하면서 풍력 발전의 경제성을 입증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행원 풍력 발전은 현재 시간당 1kW를 90원에 생산하고 107원 66전의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다.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제 현황을 보여주는 시스템인데요. 여기 지금 실제 행원 풍력단지가 상업운전에 성공한 이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800명 정도의 방문객들이 찾아왔고요.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기업체, 관련 연구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현장 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행원 풍력단지는 다른 자치단체나 일반 기업체에는 벤치마킹 모델로,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제주의 청정한 이미지와 어우러진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원 풍력